일본이 미국 다음으로 선진국임을 듣고 자란 일본인이 한국에 오고 나서 자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좁았음을 체감합니다. 과거부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일본은 대접받고 인정받는 나라로 알고 있었으나 이제는 과거의 평가로부터 달라지고 있었고 세상은 한국을 보기 시작했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시온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일본을 떠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인생은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질서정연하며 편안했기에 다른 곳으로 간다는 생각 자체가 필요 없다고 느꼈죠. 도쿄에서 자라면서 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활기찬 도시, 오랜 친구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일을 지지해주는 가족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모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분들은 제1교포로 항상 제가 일본을 너무 축혀 세우는 것을 걱정하셨고 때문에 제가 시야를 넓혀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늘 저에게 익숙한 환경을 넘어서 세상을 탐험하라고 격려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 말을 무시했어요. 어차피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여기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21살이 되자 부모님의 압박은 피하기 어려워졌어요. 그분들은 일본을 벗어나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확신하셨죠. 그래서 결국 저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신청했고 억지반 흥미반으로 여권을 들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이상한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은 일본에서 그리 멀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 저를 안전하게 해주던 모든 것이 뒤에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양대학교에 도착했을 때 캠퍼스는 처음엔 저를 압도했어요. 크고 아름다운 곳이었고 학생들은 모두 너무나 다르게 보였어요. 어떤 학생들은 수업 사이를 바쁘게 오가고 또 다른 학생들은 뜰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죠. 건물들은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로 된 구조물과 오래된 전통 양식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마치 오래된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았어요. 낯선 조합이었지만 묘하게도 어울렸죠. 저는 교환학생으로 온 거였지만 여기 속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제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다르게 보길 원하셨지만 제 속마음은 여전히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처음 며칠은 마치 꿈같이 지나갔어요. 수업에 참석했지만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우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죠. 다른 학생들은 충분히 친절해 보였지만 저는 그들과 연결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몇 명의 아는 사람들은 생겼지만 주로 바쁜 한국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는 등 엄청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에너지가 놀랍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제가 외부인처럼 느껴졌어요. 그들의 삶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 속에 들어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던 중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음악이 제 삶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K-팝이요. 일본에 있을 때도 K-팝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또 하나의 유행이라고 생각했죠. 화려한 뮤직비디오와 맞춰진 춤 동작이 전부라고 여겼어요. 상점이나 카페에서 그 노래들이 흘러나왔지만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 어디를 가든 그 음악이 들렸어요. 피하려 해도 피할 수가 없었죠. 점점 그 노래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기 시작했어요. 캠퍼스를 걸을 때나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면 저도 모르게 흥얼거리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긴 수업이 끝난 후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하던 뮤직비디오를 한번 보게 됐어요. 화려한 색감, 완벽하게 맞춰진 춤 동작 그리고 퍼포먼스 속에서 느껴지는 에너지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그 아티스트들이 움직이고 노래하는 방식에는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들은 매 순간, 매 음에 진심을 담아내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빠져들게 됐어요. 어느새 저는 하나하나의 영상을 연달아 보며 그들이 보여주는 열정에 매료되고 있었어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K-팝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된 건 말이죠. 노래들은 제가 미처 알아채지 못한 감정의 층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곡들은 밝고 가벼운 분위기였지만 또 다른 곡들은 꿈과 좌절, 인생에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가사들은 비록 다른 언어였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마치 그 아티스트들이 길을 잃고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하는 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점점 더 그렇게 느끼게 되었죠. 이제 저는 단순히 그 음악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노래를 따라 부르고 기숙사 방 안에서 몰래춤 동작도 따라 해봤어요. 문을 닫고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한 다음 영상에서 본 동작을 흉내냈죠.
잘하진 못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한국에 온 이후 처음으로 뭔가와 연결된 느낌이었어요. 작은 한 걸음이었지만 외국에서 낯선 존재가 된 것 같은 기분을 조금 덜어주었죠. 조금씩 저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몇몇 동급생들에게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에 대해 물어보기도 하고, 우리는 최신 K-pop 그룹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들은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배운 것을 보고 놀라곤 했어요. 이런 단순한 연결 덕분에 모든 것이 조금 덜 낯설어 보였어요. 아마도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에는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탐험하게 되었어요. 서울 거리를 걸으며 도쿄와는 다르지만 나름대로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라보았죠. 시장, 공원, 그리고 도시의 활기찬 에너지가 이제는 덜 낯설게 느껴졌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외국인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한국이 제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죠. 이것은 단지 제 여정의 시작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어디로 이끌지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처음으로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 준비가 되었어요. 서울의 어느 추운 저녁이었어요. 아무리 옷을 껴입어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런 추위 말이에요. 저와 친구들은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 모여 따뜻한 핫초코를 마시며 곧 다가올 유럽 여행에 대한 계획을 흥분 속에 세우고 있었죠. 이 여행은 이번 학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예정이었어요. 시험 스트레스를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함께 여행하는 짜릿한 기쁨을 만끽할 기회였거든요.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이야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도 은지가 특히 신나 보였어요. 파리, 런던, 로마까지 가고 싶은 곳을 끊임없이 나열했죠. 그녀의 흥분은 전염됐고 테이블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들떠 있었어요. 저를 제외하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적절한 타이밍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 저를 계속 괴롭혔어요. 아무리 그들의 곁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들이 저를 계획에 포함시켜 주어도 저는 완전히 속해 있지 않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맞추려고 노력해도 그들의 세계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어도 조금 배우고 최신 K-pop 유행도 따라잡고 처음엔 낯설었던 한국 음식도 먹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얇은 유리벽이 저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았어요. 출발 당일 밤이 되었고 저는 불안감을 애써 밀어내며 공항에 도착했어요. 우리 모두 흥분에 가득 차 있었죠. 모두들 모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줄을 서 있는데 제 친구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과정을 진행하는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은 스마트 패스라는 것을 이용하여 한국 여권과 전자비자는 빠르게 스캔되었고 친구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통과됐어요.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저는 일본 여권을 건네며 똑같이 빠르게 진행될 거라 생각했지만 직원은 한참 동안이나 제 여권을 바라보았어요. 그것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의심스러운 눈길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형식적이었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서 있었고 뒤에서 다른 승객들이 초조하게 발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미 통과한 제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돌아보았어요. 그들의 흥분된 대화는 이내 조용해졌죠. 그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영원처럼 느껴진 시간이 흐른 후 다른 직원이 나타나 저에게 따라오라고 했어요. 그는 저를 창문 없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그곳은 차가웠고 형광등 아래 모든 것이 매섭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곳에 앉아 진정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그 직원은 저에게 여러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머무를 예정인지, 고가의 금품을 들고 가는지, 마약 같은 의심 물건을 소지하지 않는지 등을 물었어요. 그는 제 여권과 비자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마치 제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처럼 말했어요. 저는 한국을 경유하여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고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면서 유학 비자를 보여줬지만 속으로는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단순히 지연되는 불편함 때문이 아니었어요. 마치 제가 학생이 아니라 무슨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받는 그 느낌이 너무 불쾌했어요. 결국 그 직원은 제 여권을 돌려주며 가도 좋다고 했어요. 저는 얼른 그 방을 빠져나왔지만 속은 여전히 뒤숭숭했어요. 제 친구들은 다른 쪽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엔 안도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보였지만 아무도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매끄럽게 진행됐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죠. 우리는 짐을 챙겨 출발 게이트로 향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은 척하려 애썼지만 내면에서는 뭔가가 금이 갔어요. 이번 경험은 저를 자꾸 소외된 느낌으로 만들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일본인이라는 것이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졌어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키는 무언가였죠. 친구들은 저를 위로하려 했어요. 가볍게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려 했지만 그들의 말은 제게 닿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유리병 너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결코 완전히 속할 수 없는 세계를요. 이상하고도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어요. 저는 항상 일본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잘하면서 그건 저에게 힘과 정체성의 원천이었죠. 그런데 이제 외국 공항에서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사이에 서서 그것이 저를 가장 나쁘게 분리시키는 요소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는 비행기에 탑승했고 저는 자리에 앉아 어두운 활주로를 바라봤어요. 이전에 가득 찼던 흥분은 제겐 사라져버렸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에 소용돌이치는 생각들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이 여행은 원래 즐거운 모험이 될 예정이었지만 이미 불쾌하게 시작되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저는 이 여행을 계속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럽 여행은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을 이루어야 했어요. 우리는 에펠탑의 그림자 아래 서 있었고 빅벤 앞에서 수많은 사진을 찍었으며 로마의 고대 유적지를 걸으며 발밑에 깔린 역사에 경탄했죠. 하지만 어디를 가든 그 불편한 느낌이 저를 따라다녔어요. 여행을 계획할 때의 그 설렘은 사라지고 대신 점점 커져가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제 친구들에게 끌리는 것 같았어요. 유창한 영어, 멋진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태도 덕분에 그들은 현지인이나 관광객들에게 쉽게 주목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한국에서 왔냐고 물었어요. 친구들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멋지고 현대적이며 진보적인 나라에서 왔다고 추측했죠. 저는 그들의 눈에 담긴 찬사를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영어를 제대로 못해 친구들 뒤로 자꾸 숨어버리는 제가 창피하다고 느꼈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한국에서 왔냐고 물을 때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싶은 이상한 충동이 들었어요. 그들이 저도 친구들과 같다고, 같은 세계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말을 하려고 입을 열 때마다 제 진실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유창하지 못한 영어 실력으로 인해 잔뜩 위축된 저를 억눌렀고 그 사실은 저를 친구들과 다르게 만들었으며 자존심이 무척 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친구들과 어떻게 다르게 대하는지 서서히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멋지고 활기찬 나라에서 왔다며 존경받았지만 저는 종종 공손한 무관심에 맞닥뜨리곤 했어요. 가끔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물어보기도 했지만 그들의 질문은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유창하게 자신의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한국인 친구들 앞에서 한국과 일본의 역사를 주제로 대화하는 건 불편한 일이었죠. 그 역사 이야기가 나올 때면 항상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고 저는 마치 오래전 일어난 일 때문에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환점은 로마에서의 어느 밤에 찾아왔어요. 우리는 작은 호스텔에 머물고 있었고 긴 관광을 마친 후 은지와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제 머릿속은 멈추지 않았죠. 저는 여행 내내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그걸 눈치챈 은지가 물었어요.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처음에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충 대답했어요.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말이 나올 때조차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한지 느껴졌어요. 하지만 은지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녀는 늘 제 속마음을 꿰뚫어보곤 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어요. 은지는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제 눈을 들여다보며 진실을 찾으려 했어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동안 속에 쌓여왔던 좌절감과 단절감을 털어놓았어요. 일본인인 것이 항상 자랑스러웠는데 이번 여행에서는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진다고 고백했어요. 일본의 세계 속 위치에 대해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제 정체성이 친구들에 비해 어딘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요.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깨달음이었죠. 제가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현실이었어요. 은지는 조용히 진지한 눈빛으로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녀는 끼어들지도 판단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저는 그녀가 어떤 말을 할지 몰라 긴장한 채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었을 때 그녀의 말은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 자부심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로막게 두지 마. 그녀의 말은 생각보다 저를 강하게 때렸어요. 저는 항상 일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생각해왔어요. 다른 나라나 문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저는 일본인으로서의 자부심에 너무 집착해 그것이 벽이 되어버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은지의 말은 자부심이 벽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세상을 경험하면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무언가가 될 수 있었죠. 그 여행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말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방문한 도시들, 만난 사람들, 심지어 제 친구들까지도요. 저는 항상 자신을 먼저 일본인으로 규정해왔지만 이제는 일본인이라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닫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없거나 다른 문화가 제공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서울로 돌아왔을 때 제 안에는 무언가가 달라졌어요. 일본인이라는 자부심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이전과 같은 단단하고 굳어버린 자부심은 아니었어요. 이제는 더 부드럽고 유연한 자부심이었죠. 저는 여전히 제 유산을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동시에 그 너머의 세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그 여행은 여러모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것은 제가 살아온 유리벽을 깨뜨렸고 그 벽은 저를 사람들과 문화들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았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제 자신과 제가 속한 세상에 대한 더 깊은 이해가요.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제 안에는 무언가가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는 일본인 유학생으로서 자부심에 너무 집착하고 우월감을 느꼈다면 이제는 그것이 더 깊고 의미 있는 감정으로 대체되었죠. 바로 겸손이었어요. 제가 일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이제 일본을 훨씬 더 큰 세계의 일부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광활하고 복잡한 퍼즐의 한 조각으로요. 대학교로 돌아오니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낯설게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나름대로 위안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학업에 몰두했어요. 제가 살아온 이 나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었죠. 한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고 이 나라를 형성한 복잡한 과거를 파고들었어요. 한국의 문화를 탐구하며 그 안에 담긴 미묘한 차이와 전통을 이해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깊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 한국어 공부를 이어갔어요. 단순한 학문적 과제가 아닌 진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길로 여겨졌어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일본과 비교하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한국을 일본의 시각에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존중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일본보다 더 나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다를 뿐이었죠. 그 나라만의 강점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는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극복해야 할 도전과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음을 깨달았어요. 세상은 경쟁이 아니었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서 배워가는 것이었어요. 이런 변화들 속에서도 일본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았어요. 제가 자라오면서 익숙했던 전통들, 어릴 때부터 주입된 가치들을 여전히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다르게 보게 되었어요. 그것들은 여전히 저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저를 완전히 규정짓는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온 곳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세상이 제공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일본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를 가로막는 장벽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것은 저를 구성하는 큰 전체의 일부일 뿐이었죠. 어느 저녁, 저는 한강 근처에서 해가 서울의 빌딩 사이 너머로 저무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시가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높은 빌딩들이 저녁 햇살을 마지막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강은 고요하고 반짝이며 다리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가고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평온함을 느꼈어요. 한때 낯설고 외국처럼 느껴졌던 서울의 풍경이 이제는 제가 속한 곳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학문적 지식 이상을 주었어요. 그것은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 더 넓고 열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주었죠. 저는 이제 제 나라의 경계를 넘어 세상을 더욱 풍요롭고 생동감 있게 만드는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제가 배운 교훈, 사귄 친구들, 그리고 제가 경험한 성장은 모두 저를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한국에 와서 다른 나라를 배우길 기대했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죠. 어두워지는 하늘과 함께 멀리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야 막 시작된 거였죠.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새로운 관점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기꺼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